자, 우리 두 번째 사회복지 통계를 나갈 거야. 그래갖고 우리 첫 번째 했던 계층 목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일단 사회복지 통계가 조금 어려워, 알았지? 그리고 이 사회복지 통계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문제 나오는 건 100%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유형이 좀 비슷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누가 연습을 많이 했냐, 요 차이,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걸 하나 좀 정리 좀 한번 해줄 테니까 얘들아 옆에다가 자 여백에다 좀 적어,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는 어차피 선생님이 개념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한번 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일단 사회복지의 종류는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눠져,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사회보험이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건 공공구조. 자 세 번째 해당되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 서비스가 있어, 알았지? 야 그래서 일단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거는 특징은 보편적인 성격이 좀 강해, 보편성.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이 사회보험은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건강보험 들어봤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알았지? 아니면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이, 알았지? 야 근데 내가 하나 보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그랬잖아. 건강보험은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가입돼 있다, 알았지? 근데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까? 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애들이 건강보험에 다 가입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그래서 아마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되게 부러워해. 내가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야, 우리 미국은 되게 뭔가 발달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미국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30%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입돼 있냐면 뭐 테슬라 다니는 사람, 구글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만 가입돼 있대.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봐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니네가 맹장근이 터졌어. 그럼 이제 병원에 입원하잖아, 2주? 그러면 내가 알기로 한 7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와. 그럼 그 70만 원도 야 엄마가 삼성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한 200만 원 나오고 막 그래. 알았지? 야 근데 만약 미국에서 맹장이 터졌다, 얼마 나올 거 아니?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맹장 수술하면 2,500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알았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나라 배우가 미국 여행을 갔어. 근데 야 원래 몸이 안 좋으면 여행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여행을 갔는데 머리에 뇌출혈이 발생한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뇌출혈 우리나라 병원에 수술하면 400만 원인가 500만 원 나와. 근데 결국 그것도 의료보험료로 다 나온다, 알았지? 근데 그 사람 미국에서 수술 받고 한 달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2억인가 나왔대.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면 어떤 3억이 추가된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무리해서 우리나라 왔다 이런 얘기 들었어. 그래갖고 내가 보면서 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제도구나. 내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느꼈어. 그래갖고 나중에 가끔 인터넷 보면 내가 이런 걸 가끔 보거든. 우리나라 한국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헬조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 새끼 미국 가서 한번 아파봐야 병원비 한 3억씩 나와봐야 우리나라 좋은 줄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댓글 달리다 말았어, 알았지? 참고로 우리나라 이빨 치료받는 건 10,000원이면 되거든. 근데 걔네들 400만 원 막 그럴걸?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제도야.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얘는 어떠냐면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다. 얘들아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 니네들이 병원 가면 의료비 5,000원 되잖아. 근데 진짜 5,000원 아니야. 원래는 어때 10만 원 막 그래. 근데 국가에서 막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병원비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걸 사전에 막는 거,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선생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얘는 어떠냐면 상호구조의 원리가 강해. 상호구조. 얘들아 상호구조라고 하는 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선생님이 이런 게 있어. 야, 선생님들 지금 의료보험료 납부해지만 나는 병원을 안 가. 근데 이런 거 있다. 만에 하나 선생님이 아플 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니네가 커갖고 의료보험료를 분명히 납부할 거야. 그러면 니네가 낸 의료보험료가 나한테 오는 거지. 그치? 야 그럼 내가 나중에 건강해졌어. 그럼 이 중에 또 누군가 아플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한테 의료보험료가 다 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요건 얘기해 줄게. 내가 어디서 통계자료 봤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에 평생 동안 3번 입원한대.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 한 번도 입원 안 했으면 앞으로 3번 정도 입원할 거야. 누구나 그런데. 알았지? 그래갖고 나중에 100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130만 원 혜택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커갖고 괜히 의료보험료 안 내려고 막 그러지 마. 알았지? 어쨌든. 자, 그리고 선생님도 가끔 이제 내가 의료보험료 납부하면서 아씨 나는 건강한데 내가 왜 이렇게 내야 되는가 이 생각도 한번 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꿨어. 뭐가 있냐면 내가 만에 하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갖고 있다고 하는 건 나는 병원에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나는 병원 누워갖고 창밖만 보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돈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바꾸니까 이제 훨씬 나아졌다. 어쨌든 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옆에서 적어놔. 능력별 부담이야. 능력별. 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알았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런 게 있어.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는 거야. 근데 가끔 니네가 이제 아빠한테 아빠 월급이 어쩔 땐 궁금할 때가 있잖아. 그럼 대놓고 아빠 월급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아빠는 얘기 안 해.
근데 뭘 물어보면 되냐면 아빠 혹시 의료보험료 얼마나 납부해?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빠는 건강한데 의료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납부한다 그러면 뒤돌아서 좋아하면 돼. 왜냐면 아빠가 그만큼 월급 많이 받는 거야. 알았지?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 아마 내가 알기로 의료보험료를 2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납부하잖아? 그러면 연봉이 한 1억일 거야. 알았지? 근데 아빠한테 만약에 물어봤는데 아빠가 야 아빠는 의료보험료 50만 원 내?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면 된다. 알았지? 그럼 나중에 이제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면 그냥 꽃등심 5인분 시켜. 알았지? 그리고 백화점 가면 그냥 야 물건 3개씩 사. 아니 왜냐하면 그 정도 버는 사람은 그 정도 써도 괜찮아. 알았지? 그러니까 참고로 능력별 부담인 거다.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 더 적어줄게. 얘는 어떠냐면 강제가입. 아빠가 회사 다니면 무조건 강제로 내게끔 돼 있어. 알았지? 자 그리고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놓자. 얘는 어떠냐면 수혜자하고 부담자가 있지. 그러니까 아빠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니네들이 혜택을 받고 아빠도 혜택을 받는 거야. 야 그러면 공공구조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거야. 얘는 선별적이야. 얘들아 선별적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야 내가 알기로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 이제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 들어봤지? 그러니까 그게 공공구조야. 알았지? 근데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공공구조 제도도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어.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게 있다. 니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정말 삶이 힘들 때가 있어. 어쩔 때는 이제 하루 종일 못 먹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다고 얘따 모르겠다 나는 이 세상 싫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냥 우리나라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돼. 저 지금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 다음에 제 자식도 굶고 있어요. 전화하잖아. 야 그러면 그 즉시 물과 음식을 다 갖다 줘. 그날 알았지? 다음 날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한 10명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은 지역마다. 그래갖고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를 내가 자주 보거든. 근데 동행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40살 먹은 엄마가 있어. 말기 암환자야.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있어. 근데 걔 일상은 어떠냐면 학교 끝나고 오잖아. 그럼 엄마 병가 집안일. 그냥 동생 밥 차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 그래갖고 내가 보면서 안타깝다 막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후속 방송이 한번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나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화해갖고 그 여학생 대학교 등록금까지 제가 전액 납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의료비를 다 어떤 지원해주겠다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지나가 후속 방송 보니까 야, 선물이 500개가 도착했어. 물론 나는 안 보냈어. 알았지? 나는 이제 보낼 시간이 그때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우리나라 정말 아직 따뜻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공공구조 혜택이야.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렇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 야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사회 처방한다. 사후. 어렵게 되고 나서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선생님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얘는 부정적인 낙인 좀 지켜. 왜냐면 기초수급자 학생으로 조금 주위에 애들한테 알려지잖아? 그러면 이게 조금 애들이 힘들어하나 봐. 근데 내가 그건 얘기해 줄게. 자, 우리나라 어떠냐면 행정 시스템상 분명히 기초수급자 학생인데 주위 친구들이 누군지 모르게끔 만들어 있어. 왜냐면 내가 하나 얘기하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학생이 우리나라에 30만이 넘어. 그리고 그거랑 각 학교랑 반별로 나누잖아? 그럼 니네 반마다 다 5명이 있어. 분명히 5명 있거든? 야 근데 누군지 아니 모르니? 몰라. 알았지? 왜냐면 만약 그거를 이제 주위 애들한테 알려주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한대. 그래갖고 그걸 다 모르게 만들어왔어. 알았지? 그래갖고 근데 이제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가끔 아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이제 기초수급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일 가고 아빠가 일 가든가 아니면 할머니 밑에니까 애들이 어쩔 때는 좀 옷도 조금 세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가 봐. 근데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은 거의 몰라. 야 왜냐면 교복이 들어오면 어떠니? 내가 빨아입고 가면 되잖아. 야 그리고 고3쯤 되면 야 세수나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야. 알았지? 근데 중요한 건 5명, 2명 있다. 알았지? 근데 국가에서 다 혜택을 주는 거야. 근데 가끔 애들이 이런 얘기해. 선생님 그렇게 국가에 지원만 해주면 국가는 손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다. 그 학생한테 지원을 해줘갖고 그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분명.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인재를 확보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리고 그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또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야.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얘는 어떠냐면 국가가 전액 부담. 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줄게. 얘는 어떠냐면 수혜자하고 부담자가 일치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수혜자하고 부담자.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가 있다. 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차피 이거에 대한 거 내가 10번 얘기할 거야. 알았지? 지금은 암기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면 암기가 된다. 야,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 하나만 얘기해볼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금전이다. 금전. 왜냐면 돈을 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얘들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소득 재분배.
야 그래서 니네가 확인해야 돼. 소득 재분배는 얘는 플러스거든. 얘는 플러스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많은 거는 공공구조다. 알았지? 그럼 소득 재분배 선생님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이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3.3% 세금을 내. 야 근데 야 우리나라에 소득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내가 알기로 1억 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10억 버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아마 10억 버는 사람들이 그래 몇만 명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 야 그럼 봐봐. 야 10억 버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면 자 일단 내 하나 물어볼게. 야 10억 버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 우리 이한이는 세금 얼마 정도까지 내줄 수 있니? 얼마 정도까지 내줄 수 있어? 대충 세금 안 내는 건 좀 그래. 알았지? 내가 이렇게 어제랑 내가 대치동에 수업하면서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어떤 애는 선생님 2억이요, 어떤 애는 3억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제일 적게 내는 1,00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우리나라 법상으로 10억 번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일단은 세금 5억을 내. 알았지? 근데 가끔 애들이 선생님 5억이나 내요? 그럼 5억 갖고 어떻게 생활해요? 그러는데 야, 잘 생각해. 하루에 100만 원만 쓰더라도 1년이면 3억 6,500만 원이야. 나머지 또 남어. 알았지? 어마어마한 돈인데 애들이 선생님 너무 아까운데 그 얘기를 해. 근데 나중에 그런 10억 번 훌륭한 사람이 되면 세금 무조건 내야 된다. 알았지? 자, 하여튼 대치동에서 1,000만 원 내겠다고 하는 애가 제일 짠돌이었어. 일반적인 애들은 한 3억 정도는 내야 되는데. 야, 근데 선생님이 그 사회복지에서 그렇게 내는 이유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너네 생윤공간 애들 혹시 롤스의 정의론 배웠니? 롤스의 정의론에 이 얘기가 나와.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된 거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래. 그러니까 네가 사회를 위해서 돈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복지 이론에서 이제 그만큼 세금도 뜯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세금이 결국은 어떠냐면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가끔 얘기하면 선생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내면 다른 나라 어때요? 물어보는데 내가 알기로 영국은 70%래.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싼 거야. 알았지? 부자들한테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 뭐가 있냐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어떠냐? 비금전이다. 비금전. 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떠냐면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민간이 참여해. 민간. 야, 그래서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니네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본 적 있지? 아동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본 적 있지? 그게 바로 서비스야. 알았지? 그래갖고 아마 대표적인 게 여성복지회관이 있다. 알았지? 그래갖고 우리나라 256개 시군 중에서 각 시군구마다 여성복지회관이 무조건 만들어놨어. 알았지? 그래갖고 왜 만들어놨냐면 이런 게 있대. 우리 1년에 어떠냐면 112에 매 맞는 여성이 어떠냐면 신고하는 게 47,000명이 신고를 한대. 야 그러면 만에 하나 남편한테 맞았어. 그럼 이제 집에 나가 밖에서 잘 수 없잖아. 그럼 여성복지회관을 가면 일자리, 잠자리, 먹을 거, 그 다음 출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다 알수는 주나 봐. 근데 가끔은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 어떤 남녀평등 주장하는 애들이 아니 여성복지회관이 각 시마다 있잖아. 근데 왜 남성복지회관 없어요? 남성복지회관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 그래갖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이거다. 야 매 맞는 여성이 47,000명 있다 그랬잖아. 야 그럼 매 맞는 남편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 없을 거 아니? 있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112에 신고하는 매 맞는 남편이 1년에 700명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어느 시사 프로에서 내가 한번 봤거든. 근데 어떤 이제 외소한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해.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지. 부인한테 왜 맞습니까? 그럼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부인이 술만 먹으면 자기를 때린대. 그래갖고 이제 그 기자가 그러면 때리려고 하면 막으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여자가 힘이 세갖고 막으면 자기 팔을 꺾는데. 그리고 자기를 벽에 던진대. 그럼 이제 그 사람 넘어지잖아. 그리고 저번에도 그렇게 그 여자가 자기를 밟아서 갈비뼈가 2개가 나갔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남성복지회관을 얘기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얘기해. 근데 내가 보면 700명을 위해서 256개 시군에 다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알았지? 근데 어찌됐든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게 서비스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문제 푸는 순서를 좀 적어줄게. 얘들아 이거는 니네가 좀 기억해야 된다. 요즘 이 패턴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냐면 A, B, C 지역의 인구를 구해야 돼. 자 인구 아니면 가나다 아니면 남자 여자 인구를 먼저 구하는 거다.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어떠냐면 얘들아 적어놔. 얘는 수급자 비율에 대한 거를 구해야 돼. 그래서 아마 수급자 비율이 기역 미음으로 나올 거야. 알았지? 자 어차피 이거 내가 계속 언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우리 수급자 수를 구하는 거야. 수급자 수.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이제 초창기 문제들이야. 근데 요즘에 해당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중복수급자를 구해야 돼. 중복수급자. 내가 알기로 아마 중복수급자 구하는 게 요즘 문제 패턴이다. 알았지? 그래갖고 니네가 한번 확인해. 이 중복수급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 알았지? 그러면 선생 하나 보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중복수급자야. 얘가 알았지? 중복됐잖아. 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수급자야. 수급자. 야 수급자 아닌 애들은 뭐가 될까? 비수급자지. 야 그럼 니네가 여기에서 이 내용 갖고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 자 선생님이 어차피 문제 풀 때 내가 얘기할 거거든. 근데 이거다. 수급자 더하기 우리 비수급자는 일단은 100이야. 수급자 더하기 비수급자는 100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 비수급자를 알면 수급자를 또 구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봐봐. 수급자에서 초과된 거. 수급자에서 초과된 게 있거든. 초과된 거. 이게 의미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수급자에서 초과된 거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중복수급자가 돼. 중복수급자. 자 그래서 일단 봐봐. 여기가 수급자잖아. 여기에서 초과된 거는 중복인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요거까지는 좀 적어라. 자 그래서 문제 패턴은 이거야. 예전에 쉬운 문제는 얘에서 끝났거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는 얘까지. 그 다음 최근 문제는 얘까지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최근에 중복수급자 갖고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거. 그리고 계산은 우리 여러 번 연습을 할 거다.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봐봐. 기준액이야. 가입자 고용주. 자 그러면 돈이 생활이 좀 힘든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가는 공공부문. 야 그 다음에 나는 어떠냐면 사회보험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줄게. 알았지? 그래갖고 지금 여기 1번 문제는 좀 초창기 문제야. 알았지? 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보자. 먼저 A, B, C 지역의 인구를 구하는 게 첫 번째지. 맞잖아. 그 여기 나와 있는 건 얘들아 비율이다가. 알았지? 4%다 3%다 비율이야. 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걸 봐봐. 여기. B와 D는 A 지역 인구의 0.5.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얘를 1000명으로 가정하잖아. 1000명? 야 그럼 얘는 몇 명일까? 500명. 얘도 500명이지. 근데 나는 그냥 계산 편리하려고 내가 1000명 가정한 거야. 근데 니네들이 어떠냐면 5000명으로 가정하든 200명으로 가정하든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알았지? 근데 나는 일단 1000명으로 가정했다. 야 그러면 이 C지역 인구 구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야. 알았지?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건 얘를 X로 놓고 푸는 방법이 있어. 알았지? 얘들아 그럼 일단 전체 값은 어떠냐면 2000 더하기 X에 해당되지. 자 방법 일단 두 가지야.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하면 이렇게 곱하면 돼. 자 얘들아 이렇게 곱하면 해당되는 X 값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다 백분율이야. 그러니까 1000에 4%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 40 더하기. 자 500에 3%니까 얼마니? 15 더하기. 자 얘는 7은 7%란 얘기야. 7%는 0.07이지. 그러니까 0.07x 더하기 35는 우리 0.05에다가 그다음 2000 더하기 x. 얘들아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x 값이 얼마냐? 500이야. 얘들아 일단 방법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방법 다 일단 알려줄 거야. 근데 니네가 연습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 다를 다 한번 해봐야 돼. 어차피 이거는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 X로 놓고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거 계산은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야 이거 누구나 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40 더하기 15 더하기 0.07x 더하기 35는 0.05에다가 2000 더하기 x.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중평균치로 구하는 방법도 얘기해 줄게. 알았지? 그래서 일단 x값 구하는 것 중에 어떠냐면 가중평균치는 자 일단은 요거다. 가중평균치는 자 가운데다가 항상 전체 값을 놓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두 지역 사이의 차이값을 대각선으로 보내면 가중평균치가 나와. 알았지? 비율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가중평균치는 내가 한 5-6번 계속 언급해 줄 거거든. 근데 가중평균치가 되는 걸 일단 찾아봐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얘하고 얘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숫자 값들이 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 알았지? 그리고 가하고 나중에 동일한 숫자가 있는 걸 찾아봐야 돼. 동일한 숫자가 있는 건 어디니? 가니 나니? 동일한 숫자가 있는 거. 가가 동일한 숫자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가중평균치가 안 되고 얘는 얘가 적용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니네가 그림 하나 그려. 알았지? 요 그림. 자, 일단 전체 값을 5를 놔. 자, 이 그림 그려놔. 이거 내가 한 5번 정도는 언급할 거야. 알았지? 야, 지금 우리 C 모르지? 그럼 C의 값을 7로 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A 값을 4로 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두 지역 사이의 차이 값을 대각선으로 놓으면 된다고. 알았지? 야, 그럼 니네가 봐봐. 얘 차이가 얼마야? 1. 얘 차이가 2지. 그치? 이걸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면 돼. 이렇게. 그래서 몇 대 몇이니? 2대 1의 값이지. 그치? 그래서 A가 2면 어떠냐면 C는 1이다. 그래서 A가 1000명이면 우리 C에 해당되는 건 500명. 알았지? 그래갖고 이 가중평균치는 우리 선생님이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알았지? 좀 이따 계속 이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딱 구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500이 나와. 자, 그러면 얘는 2500이지. 자, 그럼 봐봐. 지금 A, B 시정 인구를 구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니? 수급자 수지. 그치? 그래서 니네가 아래다가 수급자 수 선생님 박스를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니네가 곱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해. 야, 근데 이거 구할 때 선생님이 계산 좀 빨리 하는 방법 하나 얘기해 줄게. 항상 1% 값이나 10% 값을 생각해봐. 그럼 계산이 정말 빨라져.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봐봐. 1000에 4%를 구해야 되잖아. 야, 그럼 1000에 1% 값은 얼마니?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급자 수가 40명이지. 자, 얘는 200명. 알았지? 얘들아, 500의 1% 얼마야? 5잖아. 그거의 3배니까 15지. 얘는 50.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일단은 1번 문제에 해당되는 수급자 수를 곱해갖고 니네가 구해봐. 알았지? 얘들아, 이거 단순히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지금. 알았지? 지금 한번 해봐. 중간에 계산 안 되면 선생님한테 손들어. 내가 도와줄 거야. 알았지?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니네가 딱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수급자 수를 딱 구하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의 끝난 거야. 알았지? 얘들아, 여기 수급자 여기까지 수급자 수. 그럼 이제 아래 화살표는 그냥 그 숫자 값을 그냥 찾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 사후 처방의 성격은 얘야. 알았지? 그러니까 사후 처방이니까 가액 값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A 지역의 수급자는 40명. 알았지? 야, 그럼 D 지역의 수급자는 35명이지. 자, 그다음 또 확인해. 상호구조의 원리는 얘지. 살고미야.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야. 나. 알았지? 나를 보면
자, A랑 B의 수급자 차이는 150이지. 그치? 얘들아, C하고 D의 차이는 우리 50명이야. 이게 몇 배야? 3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 다음 거. 선별은 얘야. 선별은. 그러니까 일단 얘는 125. 자, 부표는 얘지. 살고. 그러니까 나의 값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50명.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는 게 무조건 분모로 와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니? 공공부조분의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분의 나의 값을 구하랍니다. 가분의 나. 그러니까 40분의 200, 15분의 50, 35분의 150, 35분의 200.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초창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감이 잘 안 와. 근데 나중에 보잖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한 4문제 정도 풀 때는 좀 감이 올 것 같아. 알았지? 그러면 그 다음 거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야, 그리고 이런 유형으로 나온 게 우리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동그라미 쳐. 기준액이야. 자, 노인장기 요양급여 서비스. 그래서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야. 알았지? 야, 그러면 이것도 지금 문제가 똑같아. 니네가 보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 이거야.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다 비율값이잖아. 야, 그러면 각각의 인구를 구한 다음에 수급자 수를 구해야 돼.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하나 볼게. 인구는 동일하대. 야, 그럼 A 지역 2,000명. 얘도 2,000명. 얘들아, 그냥 내가 가정한 거야. 니네 1,000명으로 놔도 된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 2,000명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하나만 더 볼게. 자, 남자랑 여자의 인구 모으잖아. 알았지? 그러면 가중평균치를 갖고 남자랑 여자 인구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가중평균치에 해당되는 거는 얘로 하나, 얘로 하나, 얘로 하나 다 똑같다. 알았지? 그럼 내가 얘로 할게. 자, 그럼 니네가 아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봐. 봐봐. 전체 값이 1.4야. 저거 그림 그려봐. 한 두세 번만 하면 연습이 돼. 알았지? 자, 여자는 1.6이야. 여자는 요거 갖고 하는 거야. 남자는 어떠냐면 1.2야. 요렇게. 야, 그럼 니네가 한번 확인해. 차이값 0.2. 차이값 0.2지. 몇 대 몇이니? 1대1이야. 알았지? 1대1이야. 야, 그러면 2,000명을 1대1로 나누니까 얘는 몇 명이 되니? 1,000명. 얘도 1,000명에 그치? 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봐봐. 1000에 10%, 1000에 1.6, 1000에 1.2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000에 9.6, 1000에 2.0, 1000에 1.6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니네가 여기에 남자랑 여자 인구 해당되는 게 몇 명인지 한번 구해봐. 그래서 가중평균치는 얘로 하면 된다.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 가중평균치 하는 것도 내가 그림 한번 그려줄게. 봐봐. 가운데다가 1.5를 적어야 돼. 남자는 1.2, 여자는 1.6.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구해보자. 알았지? 헷갈리면 얘기해. 손들면 내가 도와줄게.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은 여기에 얘가 2,000명이잖아. 그럼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같이 한번 해줄게. B와 관련된 거. 자, 그러면
만약에 헷갈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알았지? 가중평균치 내가 예로 했다. 알았지? 그래갖고 가운데도 적어. 1.5. 그 다음에 남자는 1.2.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떠냐면 1.6 이렇게 되겠지. 야, 그럼 차이가 얼마야? 0.3. 차이값 0.1이지. 그럼 이거 나온 거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3일 때 얘는 1이야. 알았지? 1대 3이다. 알았지? 서로 대각선 보내니까 1대 3. 그럼 얘가 500명이면 얘는 1500명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이거 단순히 곱하기야 이건. 알았지? 그래갖고 곱해갖고 이 인구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해당되는 방법들이 나와. 알았지? 그래갖고 하나씩 한번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는 거. 자, 만약 못 구한 애들은 저거 192, 44, 30. 자, 그 다음에 141, 30, 24. 그 다음에 51, 14, 6. 196, 36, 28. 96, 20, 16.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얘들아 이 중에 계산 하나 틀려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계산하면 야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 곱하기인데. 알았지? 그러니까 야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답 못 적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해. 그럼 내가 답지나 영상 보내줄 거야. 알았지? 괜히 한두 개 못 적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 야 그러면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돼. 얘들아 강제가입은 얘하고 얘 중에 얘지. 강제가입이야.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여자분의 남자 값을 구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20분의 16. 30분의 24. 이렇게 되겠지? 20분의 16. 30분의 24. 14. 이렇게. 야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면 자 요런 식으로 된다. 자 요것도 동그라미 쳐. 요거. 자 그래서 공공부조분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분의 1.6, 9.4분의 1.6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리고 지금 얘들아 이 문제가 이걸 갖고 변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 말만 바꿔서.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야. 자 A, B, C적 인구구하고 수급자수. 알았지? 그 A, B, C를 남자, 여자로 바꾸거나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오면 자 3번이야. 자 일단은 니네가 동그라미 쳐. 자 어디냐면 여기다 900. 자 사전 4,5천. 자 확인해. 사전 예방이니까 사회보 4,5천방이고 공부 맞춰. 내가 이거 오늘 한 10번을 얘기할 거야. 알았지? 야 그럼 니네가 한번 얘기해볼까? 얘를 300명으로 놓으면 얘는 600명이다. 그럼 얘를 x로 놓으면 얘는 900 더하기 x거든? 야 그러면 x로 놓고 푸는 방법이 있고 가중평균치가 있어. 가중평균치 한번 해볼게. 가중평균치 있는 걸 찾으려면 여기랑 여기가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 동일한 숫자가 있는 게 적용된다 그랬지? 어디게 될까? 가로 나중에 동일한 숫자가 있는 거 가지. 그렇지? 아까 동일한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중평균치는 얘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럼 내가 선생님 그림 그려놓을게. 니네가 한번 해. 옆에다 그림 그려. 자 전체는 4야. 자 그 다음에 C는 7이다. 알았지? 자 A는 3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평균치를 구하면 C지역 인구가 나와. 알았지? 그래갖고 C지역 인구까지 내가 해줄게. 자 차이값은 1, 차이값은 3이야.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니까 얼마니? 3대 1이지. 그치? 야 그럼 C지역 인구 얼마니? C지역 인구 자 100명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얘 1000명이야.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랑 똑같아. 그래갖고 수급자 수는 니네가 구해. 지금 여기까지.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3번 단위들은 4번을 한번 해보면 돼. 자 일단 3번까지 한번 해봐.
할 수 있지.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지금 요 해당되는 내용 갖고 우리 해당되는 걸 같이 한번 볼게. X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요렇게 곱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치에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여기 전체가 4, C가 7, A는 3이다. 알았지? 근데 가끔 가중평균치를 이렇게 놓는 애가 있어. 이렇게. 야, 그러면 이거는 적용이 안 되지. 두 지역사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봐봐. 4하고 7의 평균값이 어떠냐면 우리 4가 나올 수는 없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해당되는 수급자 수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자, 40, 480, 7에 75, 24, 330, 9에 75.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상호부조의 원리. 얘들아 상호부조야. 상호부조. 얘야.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거 보니까 75명. B는 330명. 자, 부정적 낙이는 얘야. 그러니까 B는 24명, C는 7명.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여기까지만 구하면 문제는 끝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숫자 그냥 찾아서 적기만 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그 다음 강제가입은 얘야.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지. 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75, 70. 정부가 전액 충당하는 건 얘야. 그러니까 우리 16명, 그 다음 24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 니네가 1번하고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봐. 우리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게 어떠냐면 9월 문제에 한번 나왔었거든. 근데 그 애년도 수능은 1번이었어.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어때? 계산 방식이 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6월하고 9월 문제를 보면 거기에 독특한 계산법이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엄한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일단은 4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4번은 내가 중복 수급자 관련된 문제니까 내가 바로 한번 해볼게. 봐봐. 금전의 상호부조. 얘들아, 금전의 상호부조.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 A는 공공부조, B는 사회서비스, C는 사회보험이야. 한 글자씩 적어놔. 4번 문제. 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A, B, C의 중복이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우리 중복 수의 가구 비율 구하는 걸 초창기 문제가 얘야. 알았지? 얘들아, 우리 혜택은 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분명. 알았지? 근데 어떤 여자야. 근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집이 어려서 기초수급자 학생이 기초수급자야. 근데 여성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들아 여기 가운데다가 선생님이 적어놓게. 가운데 중복 수의 가구가 나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2하고 5를 적어. 가장 가운데 2하고 5다. 야,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C잖아. 얘들아 A, C가 지금 6이야. 얘가 6이래. 얘가 6이래. 자, 얘가 2고 이 값이 6이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 4에 해당되겠지. 야, 그러면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니네가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한번 구해봐. 알았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는 아마 간단하게 구할 거야. 얘가 어떠냐면 9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5니까 얘는 4에 해당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0이니까 얘는 8에 해당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안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그 다음 거. 그래서 사전 예방은 얘, 사후 처방은 얘지. 그 다음 B와 달리 A.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니네가 봐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은 모두 받지만 얘를 제껴야 돼. 뭐에 해당되니? 4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혜택을 모두 받아. 얘는 제껴야 돼. 얼마야? 4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건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 더. 4사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자,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 모두 받지만 얘를 제껴야 되니까 48.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혜택 모두 받아야 되는데 얘를 제껴야 되니까 얼마? 40에 더. 그렇지.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중복수급자 초창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5번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선생님 같이 한번 볼게. 자, 5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 동그라미 쳐. 자, 수준액 이하. 사업주하고 같이 들어가면 돼.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가는 뭐가 될까? 공공부조, 사회부.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 계속 동그라미 쳐주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익혀놔야 돼. 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얘가 2배.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자. 얘가 300이야. 그럼 얘는 600이면 얘는 x로 넣으면 얘는 900 더하기 x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구해야 돼. 가중평균치가 적용되는 걸 찾아야 돼.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얘는 기억이라고 하는 빈칸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 얘로 적용해야겠지. 야, 그러면 가중평균치 그림 그리는 거 내가 하나 볼게. 요렇게 그리는 거야. 가운데다가 14. C는 20이다.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일단 어떠냐면 B에 해당되는 건 13이야. 자, 이렇게 하면 C지역 인구를 구할 수 있다. 야, 그리고 C지역 인구를 구한 다음에 기억값 구하는 거는 얘가 얘를 X로 놓고 연습을 해. 그래갖고 이 기억값은 100분율로 구하는 거야. 100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얼마인가. 알았지? 그래갖고 기억값을 구하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바로 이제 이거는 계산 한번 해줄게. 그래갖고 얘가 1, 얘가 6이지. 알았지? 그러니까 6대 1이야. 그러니까 C지역 인구는 100명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100명에 해당돼. 100명. 자, 그래서 니네가 얘가 어떠냐면 100명이면 얘는 1000명이지. 자, 그래서 얘를 X로 나봐. 요렇게 곱하는 거. 자, 그래서 기억값 구하는 것까지만 연습을 한번 해줄게. 자, 300x 더하기 42 더하기 11은 80이다. 그래갖고 넘기면 300x는 27이야. 그래서 x는 300분의 27이다. 야, 그런다고 이거 27 넣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건 다 지금 100분율 값이기 때문에 얘를 10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9가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기억값에 해당되는 건 9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지금 기억 구하는 거 있지? 이게 요즘의 문제 트렌드야.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한번 해놔. 그래갖고 아래 수급자 수 구하고 아래 화살표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요 문제에 해당되는 패턴이 딱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얘까지 들어가는 거.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기억값 구하는 거는 내가 아까 연습을 시켰다. 그러면 니네가 한번 보는 거야. 여기에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수급자 수. 자, 그래서 11, 20. 그 다음에 42, 78. 그 다음에 27, 4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그래서 일단은 성별이야. 얘야. 그렇지? 그러니까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니까 27.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성별 표현이니까
42. 그렇지. 42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부정적 나기는 얘지. 그러니까 관련된 거. 얘가 공공부조고 얘가 살몸이야. 자, 그러니까 42.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부가 전액 충당하는 거. 얘지.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이거는 비율값 구하는 거다. 비율값.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문제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이제 문제가 확장되는 거야. 니네가 보는 거다. 초창기 문제는 얘에서 끝났지. 그럼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얘인데 처음에 하나였어. 그 다음에 어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요거 하나 보여줄게. 동그라미 쳐. 자, 수준의 2야. 장기 위험.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는 거 알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 푸는 순서는 요거야. 자, 어떠냐면 자, 지금 ABC적 인구grup이라네. 야, 그럼 봐봐. 얘가 100명이야. 그럼 얘는 300명이지. 그럼 얘를 x로 놓고 400 더하기 x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치를 해야 돼. 야, 가중평균치 확인해. 얘는 안 되고 얘 안 되지. 얘가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채워져 있고 동일한 숫자가 있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 야,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 가중평균치 내가 적어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해봐. 얘가 6이야. 자, 그러면 C가 4다. 자, B가 10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이거 갖고 얘가 나오지. 그럼 얘가 나오면 기억 미음값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일단 6번 문제 해봐. 6번 문제 다 안 애들은 7번까지 한번 건드려. 알았지? 자, 일단은 C지역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한번 해봐. 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C지역 인구를 구하면 얼마가 되냐? 600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단은 가중평균치에 해당되는 거를 구하면 자, 요런 식의 그림을 꼭 그려. C가 4, 전체는 6, B가 4지. 차이값을 대각선 보내는 거. 야, 그러면 얘들아, 기억값 구하는 거는 니네가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거 요즘에 정말 자주 나온다.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얘를 X로 놔.
자, 만약 못했으면 10이라도 적어놔. 이렇게. 자, 그러면 100의 45%니까 45 더하기 300x 더하기 360은 600이요. 그치? 자, 그러면 2 더해서 넘기면 되잖아. 야, 그러면 300x는 195다. 야, 그런다고 x는 어떠냐면 300분의 195라 그래갖고 195 적으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얘를 무조건 10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지금 196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65다. 그러니까 기억값은 65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하나 더 볼게. 자, 그래서 일단은 니은 값에 해당되는 거 구하면 니은은 29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값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수급자 수 구하면 이런 식의 값이 나와. 그래서 봐봐. ABC 수급자 비율 수급자 수. 그래서 360, 114, 24. 그 다음에 190, 57, 30, 45, 29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값 하나 틀려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면 누구나 계산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중에 선생님이 요거. 자, 요 지문에다가 별표 쳐. 이게 최근에 평가원에서 어떠냐면 내일이 3년 동안 나오는 지문이야. 알았지?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릴 때는 얘들아 그냥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놔. 알았지? 가나. 선생님 얘기했지. 중복 수급자 나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야, 그러면 일단은 얘가 6이야. 얘가 6이지. 그럼 얘는 39다. 그래야 45가 되겠지. 그럼 얘는 23이야. 그럼 얘는 29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냥 금전은 얘도 금전 얘도 금전이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물론 니네가 얘가 중복됐기 때문에 둘 더하면서 이거 빼면 돼. 근데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복 수급자 나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 6월 문제 또 나왔어. 그러니까 아마 올해 20 또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B는 74. 그 다음에 C는 75. 이런 식의 값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나머지 자 하나 더 보자. 자, 그래서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건 얘야. 그러니까 29, 57.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사전 예방은 얘야. 사후 처방은 얘지. 그러니까 29, 360.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65, 19. 자, 그래서 일단은 요 해당되는 문제가 나름대로 어떠냐면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다.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7번 문제는 내가 같이 한번 할게. 알았지? 7번 문제는.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 나오는 유형을 좀 벗어나. 그래갖고 선생님 같이 보면 자, 부상,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연금급여, 서비스야. 그러니까 한 글자로 적어놓으면 공공구조, 사회보험, 서비스다. 야, 그러면 일단은 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 15년도를 1000명으로 가정을 해. 야, 그럼 봐봐. 15년도, 그 다음에 15년도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어. 알았지? 얘들아, 그러면 1000명 중에 12%니까 얘는 120명에 해당되겠지. 맞잖아? 그 120명 중에 남자, 여자 비율 6대 4. 그럼 얘는 72에 해당되고 얘는 48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 어떠냐면 48%니까 480명이지. 그걸 3대7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144가 되고 336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00에 24%니까 240명에 해당되겠지. 이거 나누면 120명, 110명.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 나왔을 때 애들한테 야, 이거는 수능으로 나올 리가 없어 그 얘기를 했어. 요즘 문제 패턴랑 좀 벗어났거든. 알았지? 근데 니네가 이건 비교해야 된다. 뭐가 있냐면 얘하고 보면 얘가 둘 다 48, 48이잖아. 그럼 얘네 둘의 값이 같을까 알 수 없을까? 알 수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15년도 내에서는 비교할 수 있어. 20년도 내에서는 비교할 수 있지. 맞잖아. 근데 15하고 20은 비교할 수 없다. 왜냐 15하고 20의 인구값이 나와 있진 않아.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요걸 갖고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걸 얘기해주면 자 요거야.
최저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공구조야. 그러니까 12. 12.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해. 비금전이니까 얘야. 거기에서 남자니까 120명이니까 12.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의무가입이 원칙인 수혜자 수. 자, 그거에 4배. 근데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크게 그냥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이 이제 문제 분석해 보니까 일단 뭐 그 다음 건 어렵지 않은데 얘 과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요즘 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9월 문제 한번 나왔을 때 이게 왜 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출제자가 그 당시 문제 연구를 안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알았지? 그리고 요즘 문제 패턴은 아마 중복수급자다. 야,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 8번으로 같이 한번 할게. 그래서 8번에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내가 요거 하나는 구해준다. 자, 니네가 일단 봐봐. 동그라미 쳐. 장기 요양급여 수준액이야. 그래서 가는 사회보험. 나는 뭐가 될까? 공공구조. 그렇지? 야, 그러면 여기 내용 속에서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요거. 자,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얘가 100명이야. 그러면 얘를 x로 넣으면 뭐 100 더하기 x.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중평균치로 구할 수 있지. 얘들아 가중평균치 한번 해보자. 어느 게 될까?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좀 이따 이 지역 인구로 구할 수 있어. 야, 그러면 내가 하나는 내가 같이 해줄게. 뭐가 있냐면 얘 니은값만 내가 계산해 줄게. 얘들아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놔. 뭐가 있냐면 얘는 이렇게 구해야 돼. 얘가 가야. 자, 얘가 나다. 자, 그러면 지금 중복이 10이야. 얘들아 중복이 10이야. 알았지? 그럼 이 말을 읽어야 돼. 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얘가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얘 6배 돼. 그럼 얘를 x로 넣으면 얘는 6배니까 6x가 되겠지? 그렇지? 야, 그럼 니네가 뭐 보는 거야. 얘 값이 지금 얼마냐면 70이래. 70. 야, 그러면 10 더하기 6x는 70이야. 그럼 x는 얼마가 될까? 10에 담겠지. 그렇지? 얘들아, 그럼 지금 얘가 10이야. 그럼 얘 값 얼마니? 각각 20이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20. 얘들아, 얘가 20이 나오면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니네가 구하는 거다. 자, 얘로 가중평균치에서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나오면 얘하고 얘도 구할 수 있어. 알았지? 그래갖고 시간 줄 테니까 지금 8번을 한번 해봐. 8번 다리들은 9번까지 넘어가면 된다. 근데 주지역은 세 지역부터 찾아. 가족이 찾아. 가족이지. 쓰니까 방금 A는 B는 자, 얘들아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게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앞에 문제는 A, B, C였잖아. 근데 이건 지금 A, B만 나온 거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B 지역의 인구값을 구하면 가중평균치로 구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얘가 300에 해당된다. 야, 그리고 또 하나 푸는 방법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얘를 X로 놓고 Y로 놓고 X 더하기 Y로 하잖아. 그러면 X랑 Y의 B가 나와. 알았지? 그래서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이거야. 가중평균치는 세 지역과 네 지역은 찾아야 되거든. 근데 두 지역은 그냥 바로 적용.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두 지역은 그냥 바로 적용하면 돼. 야 그러면 해당되는 거 이건 앞에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기억값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20이야. 알았지? 야 우리 기억값 한번 구해봤니? 이하나 기억값 얼마 나왔어? 그렇지 얼마라고? 아 그렇지 18 나왔어. 그렇지 우리 계산도 안 내줄겠는데 그렇지 욕하고 싶은데 18이지. 그렇지 그래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이거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항상 18이라고 하는 숫자랑 28을 너무 좋아해.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문제 푸는 거 답을 보잖아? 그러면 얘를 항상 18로 많이 놔. 그래갖고 왜냐면 니네가 생각해도 18 안 넣어도 되지 않니? 맞잖아. 왜냐면 26을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거 있는데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알았지? 왜냐면 또 문제 만들 때 짜증 났던 거야. 그러니까 18 아니면 이제 28 이런 걸로. 그래서 인구 문제 만들 때는 내가 18, 18도 본 적 있어. 그래갖고 내가 나 문제 출제자를 이 새끼라 그러는데 이 새끼 이거 왜 자주 넣지? 막 그러는데 내가 보면 이게 이 출제자의 시그니처야. 왜냐면 우리 범죄자의 시그니처 흔적 알지? 그거랑 똑같이 출제자의 흔적이 이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디귿에 해당되는 값은 자 이렇게 해당된다. 디귿도 역시 구하면 20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볼게. 수록자수 확인해. 80, 280, 40. 그 다음에 54, 248. 그 다음 26, 76,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알았지? 그래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뒤쪽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다가 별표 쳐. 여기 있잖아. 요즘에 나오는 지문이 이거라. 알았지? 야 그럼 내가 A 것만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자 일단은 가고 나야.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얘가 22야. 얘만 해당되는 거 4. 얘만 해당되는 거 54지. 그렇지? 그러면 얘니까 80이야. B는 240이지. 그치? 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얘들아,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5번만 해당되는 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 얘만 해당되는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B는 186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만 해당되는 거. 자, 요거야. 얘만 해당되는 거. 이게 이것만 해당되는 표현이 9월 문제 나오고 나서 수능에 바로 반영됐어.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9월 문제에 뭐뭐만 해당되는 거 구하는 게 처음 나온 표현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바로 수능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6월 문제도 이것만 구하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요즘에 올해 문제에서도 아마 이것만 구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특이하다고 하는 계산법, 내가 오랜만에 본 계산법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능에 나오더라고. 왜냐면 이거 9월에 나왔을 때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강조했거든. 왜냐면 뭐뭐만 구하는 건 내가 5년 동안 처음 봤다고. 이거 그런 표현들이 보통 수능에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차피 니네가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찾아줄게. 알았지? 자,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 야, 그러면 해당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얘는 40, 40이지. 자,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얘들아 9번 문제는 이게 수능으로 출제가 됐는데 앞에 문제랑 똑같아. 야, 그럼 내가 힌트 하나만 줄게. 알았지? 자, 동그라미 쳐. 20% 같아. 성별하고 보편이야. 얘들아, 얘는 보편, 얘는 성별이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로 한번 보자. 나머지. 알았지? 그래서 가중평균치로 일단은 가나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이제 하나 볼게. 지금 얘를 1000명으로 놓으면 얘는 1200명이다. 그러면 가하고 나 지역 인구를 각각 구해야 되거든. 두 지역은 가중평균치를 바로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얘로 하나, 얘로 하나, 얘로 하나 똑같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내가 첫 번째 걸로 한번 해줄게. 만약에 헷갈리면 그림 그려. 얘 차이값은 6, 차이값은 4야.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니까 2대 3이지. 맞잖아. 1000을 2대 3으로 나누니까 얘 얼마니? 400, 600이다. 그럼 이렇게 곱해가면 해당되는 값이 나오지. 그렇지? 야, 그럼 내가 시간 줄 테니까 확인해. 자,
얘하고 얘를 구해봐. 가중평균치 해갖고. 그래갖고 가중평균치는 얘로 하나, 얘로 하나, 얘로 하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내 말 확인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9번 한번 해보고 9번 단위들은 일단 10번까지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일단 9번 먼저 해.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에 1200에 해당되는 걸로 나머지 이제 또 나눠보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첫 번째. 자 가중평균치 내가 얘로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50을 적는 거야. 그러면 우리 차이값은 4 차이값 2지. 그러니까 1대2야. 그러니까 1200을 1대2로 나누니까 400, 800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의 방법은 얘들아 뭐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x, y로 넣는 방법도 있어. 그래갖고 일단은 얘와 관련된 숫자 값을 다 적잖아. 그러면 600, 456, 168. 그 다음에 416, 336, 113 이런 식으로 184, 120, 24, 400, 240, 12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 숫자 뭐 하나 틀려도 상관하지만 알았지?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 상호부재의 원리는 얘야. 그러니까 184, 184. 수의자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건 또 얘지. 그러니까 184, 216.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이게 우리 재작년 수능 문제였어. 근데 이 수능 문제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게 요 표현에 대한 거는 9월 문제에 물어봤었어. 이게 수능에 그대로 나온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또 하나 보자. 여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 뭐뭐만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96명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뭐뭐만 해당되는 거. 그래서 나 지역은 192지. 얘들아, 이 문제가 앞에 우리 2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2번 문제. 나중에 니네가 앞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랑 봐봐. 그러면 2번 문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2번을 한번 살펴봐. 그러면 일단은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다. 알았지? 남자, 여자에 대한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연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 자, 10번 문제랑 잠깐 넘어갈 건데 10번 문제는 내가 6월 문제 한번 기출은 했어도 일단은 간단하게 힌트 몇 가지 주고 니네 보고 하나 볼게. 자, 이거는 기초연금이야. 그래서 공공부족 사전 사후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얘는 가구수야. 얘는 100가구, 200가구. 요거는 다 100분율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화살표를 한번 해봐.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10명 중에 9명이 틀린다. 어제 내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20명 중에서 어떤 애 맞은 애 딱 한 명 있었어. 딱 한 명, 25명 중에. 자, 오늘은 여기서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보자. 알았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화살표. 자, 그래서 10번 단위들은 11번까지 한번 넘어가 봐. 얘들아, 이 문제 틀려도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10명, 그러니까 어제 대치동에서 25명 중에 딱 한 명 맞췄다고. 알았지?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에 한 명이 맞히는데 보통 다른 데서도 어쩔 때는 다 빵명인 데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인구랑 1인 가구랑 부부 가구라는 표현을 갖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원래 가족 통계 문제인데 이게 그 해당되는 자료를 잘못 딴 것 같아. 알았지? 그래갖고 이건 예전에 2009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거에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거든? 근데 니네들 지금 수능 보는 거 2015년도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원래 이 표현 빠지는 거거든? 근데 출제자가 재작년에 6월 문제 내면서 옛날 자료를 따온 것 같아. 알았지? 그래갖고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애들이 꼭 하나 이해 못해갖고 틀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번 그냥 풀어보라고 한 거야. 야, 그러면 일단은 시행되기 전이다. 알았지? 자, 100가구 중에 50. 알았지? 100가구 중에 25%. 그러니까 빼니까 25지. 야, 200에 40%니까 80이야. 200에 20%니까 40이지. 빼니까 40이다. 근데 얘들아, 지금 마지막 거를 애들이 다 틀렸어. 알았지? 그래갖고 니네가 한번 확인해야 돼. 부부가구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부부가구 인구야. 부부는 몇 명이니? 2명이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애들이 거의 40, 30으로 많이 적었거든? 야, 근데 가구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인구를 물어봤잖아. 부부는 2명이다. 알았지? 저번에 어떤 애가 왜 부부는 2명이에요? 질문하는데 야, 우리나라 1부 2처잖아. 당연히 2명 아니야. 알았지?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거를 40, 30으로 많이 적는데 인구를 2명이야. 알았지? 내가 그래서 이 표현 보면서 출제자한테 이 새끼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왜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틀려도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아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1번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더 할게. 알았지? 자, 그래서 11번에 해당되는 걸 보잖아?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쳐. 얘는 그냥 10,000명이야. 자, 그 다음에 각각 1000만이니까 얘는 전체 인구는 2,000이야. 2,000. 알았지? 야, 그리고 동그라미 쳐. 수준액 이하 가입자 고용주. 그러니까 가는 공공구조 나는 살고. 야, 그리고 얘는 인구값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숫자값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숫자 찾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알았지? 그래갖고 수능 문제랑 연결은 되는 건 아니야.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일단은 11번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자, 11번 단애들은 12번까지 건드려도 괜찮다.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는 그냥 여기에서 그림값을 우리가 찾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부정적 낙인은 얘야. 그러면 부정적 낙인은 공공구조잖아. 그러니까 가액값만 보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애는 남자니까 얘, 여자는 얘지. 그러니까 15, 40.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숫자값 그대로 찾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요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은 T면에 해당되는 거는 얘하고 얘지. 그러니까 100이잖아. 그 다음에 30면은 얘하고 얘니까 16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하나 더 볼게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는 자 요거다. 자 그다음 거 전체 인구 중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2,000이다. 전체 인구. 하나가 빠졌구나. 상호부적 원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는 중간에 끊으면 100분의 60 곱하기 100. 그 다음 중간에 끊으면 160분의 80 곱하기 100이니까 50.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거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 너무 쉬운 내용이야. 그대로 찾는 거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래서 중간에 얘 전체 인구는 2,000이다. 그렇지? 전체 인구는 2,000이다. 그러니까 2,000분의 100, 그 다음에 2,000분의 9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당되는 선생님 평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변형해서 내게 됐는데 10번하고 11번은 나오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알았지?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11번까지 해당되는 건 마무리하고 이제 12번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간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힌트 없이 잠깐 줄 테니까 12번을 잠깐 한번 건져.